자, 반갑습니다. 고본입니다. 오늘은 레코 시즌즈를 분석드릴 거고요. 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많은 분들이 좀 레코 시즌즈를 해주세요 라고 좀 분석을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코 시즌즈를 좀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레코 시즌즈랑 노티커스 로보틱스까지 좀 봐드릴게요. 아까 레코 시즌즈 해달라고 했던 분 계셨는데, 여기 있다.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참, 상승을 하고 가져오면은 뭔 소용이야 라고 사실 생각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야, 치고 올라가고 났더니 그때서야 분석하는 척 하면서 편승하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레코스팀즈 영상에서도 자주 다뤘지만 이거 첫 번째로는 1.25불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보자고요. 이 구간.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 패턴이 뭐냐면은 자, 5월 말 6월 초 고점 찍고 밀려버리고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구간들. 이거 어떤 패턴이죠? 직전 영상 같이 한번 보신 분들은 복습차 보면은 아이온큐, 테슬라, 그리고 서브로보틱스 다 비싼 구간에서 아처 뭐 이런 종목들 다 비슷하죠. 그러면은 어라 진짜네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레코시즘즈도 통일한 구간에서 결국 이런 횡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것은 두 번째로 보면은 G라인은 만들고 있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자, 아까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즉 아이온큐랑 테슬라는 결국 본인이 이렇게 돌파 나와주면서 그리고 자, 이렇게 돌파 나와주면서 멋있게 돌파 나와줬죠. G라인 다 만들고요. 레코시즘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G라인들을 잘 만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직전에도 여기가 G라인이었다가 이때 빠진 건 4월 말에 빠진 거는 사실 관세 때문에 과하게 빠진 거고 이후로 잘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G라인을 첫 번째로 잡았다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평선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집중된다라는 거는 자, 이평선이 이렇게 확장이든 아니면은 축소든 뭐든 만든다는 거예요. 자, 4시간봉 기준으로 이거 보면은 볼밴드 엄청 축소되어 있는 구간. 일본 기준에서도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고 있는 구간. 근데 위에 구름대들은 지금 옅어지고 있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구름대 매매법도 설명드릴 건데 이 구름대가 흔히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G라인과 저항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세의 후행으로도 봐요. 뭐냐면 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레코이스턴즈 기준에서 뭐 23년도 초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여기서 사실 많이도 고민하죠.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미 후행하던 이거 어때요? 이게 분홍색이랑 갈색이 있는데 주황색? 주황색이 갈색 위에 골든 크로스 해버리잖아요. 그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황색이 갈색 구름대 안으로 데드 크로스 했을 때 어땠어요? 밑으로 와장창 빠졌죠. 언제까지 빠졌냐? 다시 한 번 더 구름대가 골든 크로스 하기 전까지 와장창 빠졌다. 그러면은 이 구름대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종목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선행 나침판이 될 수는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멤버십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 멤버십에다가는 좀 더 자세하게 유료로 정리해서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구름대 옅어지는데 이 밑에 있는 주황색 구름대가 위로 올라가 주면서 가면은 이거 구름대 골든 크로스네, 선행했네, 그럼 후행하는 차트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솔깃솔깃할 수 있겠죠. 근데 이평선 모아놓고 볼벤 축소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위든 아래든 방향성 하나 결정하겠다고 차트 모아가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자, 레크트 이제 첫 번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좀 추세 그어놓은 것 좀 봅시다. 얘 추세도 그려놓은 거 다 어디다 갔지? 있다. 자, 두 번째 지금 레코이스턴즈 같은 경우는 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하락으로 진행되는 이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어요. 이 삼각세기형은 이미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삼각세기형 돌파 나올 때 G라인은 본인이 지받아야 되는 G라인을 잘 지지받은, 즉 1.1불, 여기 어디야? 1불 G라인을 잘 지지받았고 이후로 돌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돌파 못하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1.25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 구간이자 구름대가 걸려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즉 지금 몇 번 돌파 못하고 있냐면은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맞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1.25불이에요. 1.25불이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레코시덴즈 같은 경우는 이 1.25불을 돌파해줘야 그 다음에 뭐든 올라가요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을 하나의 피보나치로 그렸을 때 다음 피보나치 저항은 어디예요? 여기가 1.4불. 그럼 1.4불 정도 볼 수 있고 1.4불 돌파가 나오는 대략 1.4불에서 1.4불 때 돌파가 나오는 구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바로 시점 전고점 이건 돌파해줘야 1.6불까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레코시센즈. 그래서 최소 1.25불을 돌파해줘야 1.6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점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옛날 종목들 뭐 검색이 안 되나? 제목으로 검색되나? 레코시스템즈. 이게 언제 올렸는지도 나오나? 여기 언제 올렸는지 나오는구나. 자, 레코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자, 댓글을 못 보나? 여기 있다. 자, 봐봐요. 자, 이게 레코시든즈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구간들이 이거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영상을 찍었었지만 자, 직전에 이렇게 레코시든즈 비중 축소를 하라고 네, 모두 좀 안내드렸던 권유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매도들을 못 하셔가지고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레코시든즈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해놓고 이때 매도를 못 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제 탓 같고 제 잘못 같고 해서 저도 항상 속상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레코스템즈 오를 때만 야 봐봐 올랐으니까 내 덕이야 이런 나쁜 그러니까 이런 치졸한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레코스템즈가 정말 크게 보면은 아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1.25불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지금 필수적으로 지지받던 G라인을 이탈해 버린다면은 자, 지금 레코스템즈 크게 보았을 때 G라인 어디예요? 여기가 G라인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혹시나 한 번 더 밀어준다면은 실제로 0.8불, 0.7불까지 다시 한 번 더 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크게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G라인 잡고 올리겠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 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두 번째 크게 보면 레코시스템즈 아직 이 추세 내에서 돌파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돌파가 나오더라도 1.6%를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뚫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락 추세를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단기적인 반등을 출현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반등이 바로 직전 24년도, 25년도 정고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겠죠. 한 번 뚫고 못 올리고 또 한 번 더 뚫고 못 올리고 이번에 혹시나 운 좋게 뚫고 올려도 다시 한 번 더 맞고 밀리고 지지 맞고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그림과 같고 이게 26년도와도 같은 그림이겠죠. 26년도는 가봐야 돼요. 이러면은 레코 시즌즈 26년도 빠르면 뭐 1월부터 늦으면은 뭐 하반기까지 열려있는 구간이 레코 시즌즈다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단 여기다라고 하시면은 이 평단 복구하는 데까지는 26년도 일단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레코시든지 아쉽냐면 자, 이때 사실 거래량 들어오면서 급등 나왔던 패턴 외에 이때 텍사스 계약권 있어가지고 슈팅 나왔잖아요. 그러면 슈팅 나올 때 돌파가 나왔을 때 지지를 받고 올렸어야 되는데 자, 결국 슈팅 나왔을 때 G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아쉬운 그림들 너무 안타까워. 장기 이평선 뚫었으면 최소 장기 이평선을 지지 받아줬어야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뭐 얼마나 거래량 들어왔다고 여기 딱 긋고 이때 2, 3거래일 본인이 횡보하다가 결국 더 못 올리니까 매도세 출해놓고서는 막상 다음번에 뚫어야 되니까 돌파 못하고 저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구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레코시든즈 제일 아쉬운 건 거래량이에요. 얘가 직전에 이런 구간들이 있었지만 최소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거래량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자, 직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거래량만 보자고요. 본인이 이렇게 밑에서 바닥권에 있다가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위에 좀
터져주는 거래량들이 2, 3개월 정도 나와주다가 슈팅 거래량 하나 제대로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이 박스권 뚫어주는 그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로 더 큰 거래량이 더 나오고 하면서 이후로 신고가 랠리를 갔었다. 단기적으로. 신고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위에 있지만 뭐 강한 슈팅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레코센즈 지금 보면은 그때 거래량만큼 나왔나요? 이때 이 슈팅 거래량 이때만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지금 이때만큼 나오려면은 지금 거래량을 최소 3배 이상 나와줘야 돼요. 레코스템즈가 거래량을 사실 보는 법은 다들 쉬우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레코스템즈가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라 이 거래량이 이미 어제 거래량을 넘었네.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30분 만에, 장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막 5%, 10%씩 띄우고 있는데 이미 어제 거래량을 뛰어넘었어. 그러면은 야 이거 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IONQ가 그랬죠. 어제 금요일에 IONQ가 여기서 붙어 있을 때 거래량은 이미 어제 전고점을 돌파하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뭐야 장 열린 지 30분밖에 안 되는데 이미 거래량은 어제 거래량만큼 터졌어. 근데 전고점 뚫고 올라가려고 올라가? 이거 목표가 58불까지 일단 홀딩 해야 돼요 라고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자 테슬라가 좀 더 올라가주면 레코시스템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저도 사실 뭐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그리고 뭐 제 딸아이나 가족들을 운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 사실 저는 그런 요즘 크루즈 모드를 되게 좋아해요. 스마트 크루즈 모드를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사실 쓰시는 분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본인이 막 알아서 다 해줘요. 요즘은 차선도 깜빡이면 다 혼자 바꿔주고, 막 앞에 카메라 있으면은 속도도 지가 알아 줄여주고, 앞차 간격 조절해서 가주고, 막 핸들도 돌려주고 다 하더라고요. 엄청 편한데 단점이 하나 있죠. 시내에서 주행할 때 아니면은 내가 고속도로를 좀 벗어날 때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안 돼요. 핸들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 차선 따라가는 부분이고, 반대로 내가 이 빨간불 맨 앞에 섰을 때는, 내 차가 빨간불 맨 앞에 섰을 때는 이게 바뀌어도, 신호가 바뀌어도 내가 출발하지 않으면 차가 자동으로 나가지 않는 이런 좀 단점이 있죠. 자, 시내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모드를 쓸 때 앞차가 있으면 멈췄다가 앞차가 출발하니까 내 차도 자동으로 따라가면 그만인데, 신호가 빨간불에 멈췄는데 내 차가 앞에 있다면 얘는 파란불로 바뀌어도 자동으로 나아가지 않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오겠냐.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이거 돈도 아끼고 좋던데. 요즘 레코시스템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 발표 때마다. 아, 참. 뭐 때문에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섹터가 기대감이 없나? 그 생각인 거죠. 아, 섹터가 기대감이 없나?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 언제 같이 슈팅이 나왔냐면, 24년도 연말에, 이때 보시면은 리졸브가 같이 그때 슈팅이 나오던 구간, 그리고 뭐 템퍼스가 같이 슈팅이 나오던 그 구간, 그리고 뭐 퀀텀 사이 아니면은 SSAI 등, 자 지금 방금 불러드린 모든 종목들은 다 섹터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 했던 구간은 같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중소형주 순환 매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이미 신고가 영역, 이미 S&P 500 같은 경우 신고가 영역. 근데 러셀 지수 신고가 영역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자, 아까 보시면은 12월부터 1월 사이잖아요. 12월부터 1월 사이에 자, 어떻게 보여요? 엔비디아 와장창 무너지던 구간. 결국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빠져버리니까 이런 유동성이 우리가 중소형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좀 비테크가 죽어줘야, 비테크가 눌려줘야 이런 중소형주들이 더 갈 수 있구나. 아니면은 본인이 시장의 멱살을 잡고 섹터를 만들고 섹터를 리딩하는 종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거는 좀 기다려줘. 노티커스 참 보기로 했는데 15분을 레코시스템즈에 써버렸네. 미치겠네. 노티커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요. 얘 같은 경우가 상장 폐지 위험은 벗어나서 다행히 뭐 더 갈 수 있는데, 필수 지혜 라인은 좀 이탈해 왔죠. 아니, 왜, 이게 액면 병합했다고 떨어지는 거야?
이게 사실 이런 종목들 뭐 실적 좋아 뭐 있어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진 않죠. 이거 좀 과하게 쏟아지는 구간으로 지금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보이는데, 이 하락세기형 패턴은 우리가 무엇으로 대응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락세기 상단을 돌파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 긋고 하락세기 종결이라고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게 더 빠진다면 그냥 이렇게 긋고 하락세기형 더 보는 거예요. 그냥 하락세기라는 게 정답이 없어. 하락세기는 끝나고 나서야 이게 하락세기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하락세기 그리고 아직 더 남은 거죠. 그러면은 하락세기가 이렇게 보면은 더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더 어디까지? 1.7불까지도 남았네 하락세기.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50%더 빠진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할 수 있는데, 이미 고점 대비해서 70%가 녹았는데 이 40%또 못 녹겠냐라고 하면은, 야, 이게 스캠 기업이지 뭐야 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고, 일단 몇 거래일? 한 3거래일 정도 지라인을 받고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호재성이 들어오면서 터져줘야 되고, 4.3불, 이거 4.3불은 뚫어줘야 되는데 4.3불은 좀 돌파를 해줘야 이 종목이 좀 과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메꾸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댓글로는 그냥 액면병합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한 모종의 악재로 떨어졌다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CEO 차원에서 우리 악재 아니야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줘야 되는 구간이 4.3불, 4불 4.3불 이 구간 무조건 돌파 나와줘야 된다. 4불이랑 4.3불, 4불이랑 4.3불 두 구간은 꼭 봐야 돼요. 이거 근데 이 두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지지받아야 되는 3.3불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해 버린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 그게 없어요. G라인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은 다음 G라인은 2.29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G라인이 2불? 말도 안 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라인 좀 받아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G라인을 잡아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필수적으로 잡았어야 될 G라인들을 지금 깨고 더 내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매도권 여기를 왜 깬 거지? 4.8불 왜 깬 거지? 지지를 받아도 4.8불에는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구간이었죠. 주봉 캔들 볼까? 아휴. 볼벤을 좀 강하게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데, 이 과매도권으로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 과매도권이 맞아요. 과매도권이. 볼벤은 저렇게 강하게 타고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볼벤 밑을 강하게 뚫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과거에 나스닥에서도 그랬지만, 아무리 종목 나스닥이 떨어지더라도 볼벤을 타고 내려가지 볼벤을 찢고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이 볼벤을 찢고 내려간 구간은 높은 확률로 그 구간의 저점으로 작용해요. V자 반등 빠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노티커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봉 기준으로 볼벤을 찢잖아요. 예. 지금 주봉 기준에서 볼벤 하단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죠. 그럼 볼벤 상단까지 말아올릴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4.8불? 5불? 예, 아까 피보나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8불 왜 깬 거야? 했던 것처럼 4.8불 되돌림 파동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4.8불 되돌림 파동에서 4.8불 되돌림 파동 출현할 수 있을 가능성 존재. 4.4불, 4.3불 두 개 돌파매 진행하시면서 한번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단타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8불 돌파 나올 때부터 한번 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일러트 넣자. 예, 그래서 오늘 노티커스랑 레코시센즈 두 개 좀 진행드렸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